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벽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지인이 저한테 이제 연어초밥 이렇게 두 꽉으로 이제 보내줬는데 배달을 시켜줬어요. 그 지인이 이제 결제해줘서 이제 어쨌든 사준 건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먹방 영상을,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게 이제 음식만 이렇게 나오고 제가 떠들어대면서 이제 새벽 야심한 저의 집에서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저 혼자 부엌에 나와서 강아지도 자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찍은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항상 듣고서 올리거든요. 근데 뭔가 새벽이라 그런지 되게 뭔가 몽롱하고 약간 멍해 보이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그 주제가 뭐냐면 죽음에 관한 그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의 그 채널에서 제가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안 다루지 않나요? 괜히 좀 또 약간 분위기가 다운될까봐 제가 웬만해서는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좀 잘 안 다루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 연어초밥을 먹기 전에 그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청소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고양이가 이제 추락사해가지고 이제 죽은 그 영상을 제가 보고서 울어가지고 눈물 콧물 잔뜩 있는 상태에서 완전 좀 아무튼 상태도 안 좋고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내용이 또 내가 심오하다.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좀 좋은 그런 재미난 내용이 적게 나오는 시점에서도 괜히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리려다가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좀 너무 다크한 내용이라서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도 같고, 그냥 좀 기분 좋게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그냥 다른 주제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찍고 싶은 주제는 뭐냐? 찍고 싶은 주제는 그 상대를 위해서 어떤 진심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사람이 사람한테 진심이라는 거를 사실은 말로선 알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물론 말도 중요해요. 막 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행동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서는 진심이 알 것 같은데, 진심이라는 걸 그래도 최대한 알 것 같지만 말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이든 뭐 타행이 됐든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 혹은 뭐 잔소리? 그게 좀 심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냥 할 짓 없어서 그냥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 남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조언이나 잔소리를 해준다는 건요, 그거는 사실은 희생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기를 해서 내가 욕먹거나 그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하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말은 내가 띡띡 내뱉고, 그리고 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얘기하는 거라서 당사자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되게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까내리고 싶어서 잔소리나 그냥 조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거 제가 구분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잔소리고 조언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담을 가실 때, 예를 들어 그게 성형이든 피부든 뭐 아니면은 퍼스널 컬러, 요즘에 그거 많이 하시죠? 뭐 맞춤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아니면 뭐 진로, 예를 들어 뭐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상담이라든지 요런 거 다 포함되는 어떤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그냥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라고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는데 뭐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못하시고 저거 못하시고 이거 부족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그냥 부족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야, 너 그거 좀 별로다, 고쳐라, 이런 게 아닌 이상에서는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그런데 너가 이게 부족하지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네가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방향성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그런 상담 자세와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라는 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술사예요. 관상도 볼 줄 알고 남의 사주도 볼 줄 알지만 저도 타인한테 이렇게 사주랑 관상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마다 공부하고 깨달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일부러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서는 진짜 그냥 사람이 공부한 거대로만 그냥 얘기해주기 때문에 술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그 공부량과 깊이와 어떤 걸 공부했냐, 어떤 걸 깨달았냐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사주 보는 사람한테 사주를 봤는데, 저는 비싼 데서도 봤었고 싼 데서도 봤었어요. 제일 쌌던 사주집이 5,000원, 제일 쌌던 데 5,000원, 만원 이런 데도 있었고요. 비싼 데는 10만원, 15만원, 더 이상 비싼 데도 있겠죠? 그래서 좀 본 적이 있는데 5,000원 주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사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필을 많이 하시길래 나는 그냥 진짜 그냥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뭐 팔자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궁금하니까 봤죠. 근데 안 좋은 거 띠디디디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근데 여태까지 내가 진짜 사주팔자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안 좋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말을 돌리고 뭐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끝났어.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그 상담하시는 분의 태도나 스타일이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가 좀 아쉬웠던 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걸 얘기해서 상관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거, 안 좋은 걸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사주 관상을 봐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이 있지만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부분? 좀 단점 같은 게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캐치했을 때 보이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단점을 어떻게 해서 해라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할 때만 반드시 단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지 상대방을 까내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냥 무작정 조언을 빌미삼아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컨텐츠를 제가 오늘 준비했냐면, 제가 되게 아끼는 지인이 있어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이거나 문서로 엮이지 않은 남이 나하고 가족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족같이 정말 아끼던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이제 집이 잘 사니까, 집이 잘 살다 보니까, 집이 워낙 잘 살고 뭐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굳이 그래야 되나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아이니까 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향이 이제 남한테 이제 무시당하고는 조금 못 사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알고 지낸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관상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워낙에 제가 조언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지인한테 제가 그냥 조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괜히 조언을 하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좀 막 괜히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조언을 할 때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오지랖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지인과 비슷하게 생긴 관상들을 봤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되게 독특했다. 뭐가 독특했냐? 어, 전문직의 그 관상이 있고, 전문직이 아닌 정말 약간 전문직과 완전 반대 스타일의 약간 좀 그런 프리한? 그런, 딱히 뭐 공부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랑 관상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스무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인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관상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뒤늦게라도 전문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고, 공부가 필요 없는 직업이라면 사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좀 야망이 크니까 한번 전문직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한번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인이 저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해줬지만, 사실은 선택은 본인이 하기가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전문직이 뭐 만만한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이 되기 힘들지만 전문직이 되면 그만큼
사회적 명성이랑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인맥들도 쌓을 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 좀 나보다 급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돈이 많거나 뭐 나보다 뭐 집안이 좋거나 뭐 나보다 뭐 더 잘난 사람들, 뭐 나보다 경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맥을 쌓을 수가 있죠. 돈을 제일 안 들이고 인맥을 쉽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안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지만 좀 시간과 돈을 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저는 그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문직이 되고 싶죠, 처음에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량과 굉장히 많은 경쟁을 뚫고서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직을 하시려면 진짜 그냥 엉덩이에 불이 나게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괜히 고연봉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고연봉을 주는 거는 그 시간에 대한, 그 긴 시간에 대한 그 보상이에요. 하다못해 전문직이 아니고 석사를 대학원을 졸업해도 그거를 사회에서 대학보다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물론 대학도 높게 쳐주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뭐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졸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수료만 받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그 요건이 있어요. 시험 치고 뭐 그 각종 뭐 종합시험이니 뭐니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뭐 대학처럼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 요건인 요즘에는 대학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니는 그 시절에서는 그냥 학교 들어가기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면 졸업은 무조건 보장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지만 나오기는 쉽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는 그래도 대학보다는 쉬워도 졸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2년의 시간을 사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명예로 그리고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똑같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의 급여가 더 높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남들 다 놀 때 내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일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일은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공부는 내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더 손해보는 거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지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해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 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만 하는지 어드바이스까지 같이 해주는지 그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너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고 까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구분을 진짜 잘 하셔야 이게 내 귀인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너 이게 부족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는데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거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입이 근질거려서 그냥 던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주도적으로 진짜 선택하고 판단 내려서 결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친 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 말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다 제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거고 시행착오를 쓸데없이 많이 겪었죠. 하지만 남의 조언을 들으면요. 불필요한 돈 낭비와 시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좀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좀 되게 드물고 그냥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뭐 지금까지 뭐 나쁜 결과물은 없었으니까 그냥 제 판단대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안 도와주셨다 이건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주변 지인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해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사람은 없죠. 근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건 그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나 혼자만 진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부대 끼면서 살 수밖에 없고. 되게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발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허구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노는 얘기만 하고 맨날 먹고 자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지인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발전이라는 게 될까요? 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은 뭔가 이제 야망이 큰 사람들은 그 야망을 채우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야망이 있으시다면. 뭐 평범하게 나는 그냥 굳이 그냥 욕심 같은 거 사회적으로 안 내고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하시면 사실은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야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나의 목표와 꿈이 명확하신 분들 혹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나는 다른 거에 도전할 거야. 뭐 나이가 적든 많든 되게 내가 후회 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안목을 길러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되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안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요즘에는 진짜 뭐 하나 잘못 선택하면 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각도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뭐 예를 들어 4년제 정규 수능을 쳐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그런 쪽을 가는 방법이 있죠. 아니 독학사를 준비하든지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머리와 공부 머리는 다른데 내가 공부 머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인생 머리를 쓰란 이거죠. 그래야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언해준 이 지인과 여러분들이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되게 다들 발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언한 지인이 그래도 저를 그래도 많이 챙겨줬던 지인이라서 저는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한테 먼저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통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서로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결론은 잘 된다.